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이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달릴까 말까에서는 좋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겠다라고 저희의 의지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저희가 짚어드린 종목들 오늘 장중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을 보였던 넵튠이 오늘만 해도 21%까지 치솟더라고요. 바로 리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저점에서 잘 공략을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과는 상관계수가 적고 그리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IPO 관련해서 수혜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크래프톤 관련해서 제가 넵튠을 소개해드렸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했었고 넵튠 같은 경우도 오늘만 21%가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2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렸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하는 바람에 일단 제가 2차 목표가를 15,2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고가가 15,5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물론이고 2차 목표가까지 돌파해서 20% 이상의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출발하는 섹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에 일일 천하의 장세이고 그 섹터, 그 종목들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 추세 상승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일일 천하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를 터치한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수익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13,800원 라인대 현재 지금 13,950원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800원 라인대 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5,200원을 목표가로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또 백신 관련주 보락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보락을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50%,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전에 말씀드렸고 현재는 강보합권 내에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또 펀더메털은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시장 여파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5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750원 라인대를 잡고요. 손절 라인대는 2,050원 라인대를 잡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 짚어드렸던 종목 두 가지를 리뷰해봤는데요. 네. 오늘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짚어주셨던 정치 인물주에서 나오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지난주 목요일날 짚어주셨던 세우글로벌. 오늘 또 17%까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요. 이제부터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으니 우리가 정치 인물주에 우리가 시선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에 진입했었고 시장이 크게 7일 동안 고점 대비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12%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인물주는 아주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한 장중에 17%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차 목표가죠. 2차 목표가죠.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네. 오늘 제가 4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4차 목표가를 3,900원 라인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차 목표가를 3,500원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3,715원이니까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로 3,9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당연히 익절가는 지난번에 제가 3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3,5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3,395원이니까 3,300원으로 좀 하향해드릴게요. 3,300원으로 익절가를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 3,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우글로벌 4차 목표가 3,900원 그리고 익절가 3,3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요일 날 말씀해 주셨던 써니전자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세우글로벌의 후속
주로 제가 이제 써니전자를 말씀드렸었는데 방송에서 말씀드리자마자 오후장에 장막판에 급등이 나와서 거의 장중에 목표가를 다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홀딩 중이신 분들은 다음 날 리뷰를 했을 때 당연히 홀딩하시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4,90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익절가를 좀 상향해 드리고 또 2차 목표가는 제가 5,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정치 인물주들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자는 관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익절가를 4,500원 라인대, 4,5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익절가로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 1차 목표가 잡아드렸던 4,9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변동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바꿔가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또 지금 뭐 정치 인물주가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손절가와 익절가를 좀 짧게 잡고요. 또 목표가도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써니전자 익절가 상향해서 4,5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4가지 종목 리뷰해 봤으니까요. 네. 오늘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새우글로벌과 써니전자에 이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치 인물주입니다. 정치 인물주를 또다시 네. 들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지금은 비보입니다. 언제나 정치 네, 인물주는 맞습니다. 비보호를 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길래 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 인물주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 인물주를 제가 한 인물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여권, 야권, 뭐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타점이 오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야권 인물 중에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세훈 관련 종목인 진양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산업을 오늘 예. 들고 오셨습니다. 진양산업 그러면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할까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종목으로는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양산업 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양산업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확인해 보면요. 지금 8%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화면에는 지금 6%대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8.61% 상승하고 있고요. 4,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진양산업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진양산업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 폼, 그러니까 스펀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 업종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양홀딩스의 부회장이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동기 동문 관련 종목으로 오세훈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사했던 5개 정당의 호감도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호감도 조사가 2년치 만에 2년 기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뭐 추미애 법무장관의 자녀 문제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또 연평도에 우리 그 민간인 또 피격 사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독감 주사 관련해서 노이즈도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사처 추경안 관련해서 또 여야의 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또 추석을 앞두고 호감도 조사에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석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차기 구도에 대한 변화가 본격화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야권에서는 뚜렷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 뭐 홍준표 관련 종목이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련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이유는 4월 달에 이제 총선에서 가장 먼저 험지에 출마했던 광진을에 험지 중에 험지, 수도권의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광진을에 출마를 했고요. 가장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장 을 했었었고 그리고 역임했었고 아직까지 뭐 서울시장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부터 또 추석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또 차기 대권 후보 관련해서 인물이 계속해서 두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장 뚜렷하게 또 지금 안철수 의원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홍준표 관련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또 세 번째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야권 인사 중에 우리가 오세훈 관련 종목도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는 관점에서 진양산업을 가져왔습니다. 네, 진양산업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네. 6%랑 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 전략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볼게요. 네, 일단 현재가 부근에 제가 원고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한 3% 정도 상승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당연히 정치 인물주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꼭 제가 말씀드렸던 4,100원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정치 인물주이기 때문에 이제 막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되고 박스권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2차 매수는 4,100원 라인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대는 3,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가상 3,700원이 이탈됐을 때 3,7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550원 라인대 박스권 상향 부분인 4,55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목표가는 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양산업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요.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크게 수익이 났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안 관련 섹터입니다. 보안 관련 sek터, 배터리 행사 후에 네. 아니었나요? 디지털 뉴딜의 가장 마지막 피날레라고 말씀을 맞다. 드렸었는데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보안주로 저희가 상승 파티를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고 네. 또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달릴까 말까에서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항상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 말씀드려서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우리는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익을 챙긴 후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끝마친 상태이고요. 보안주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보안주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달리자.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공략해 볼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요.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번 K사인이 네. 나왔습니다.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8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오늘도 짚어볼까요? 네, 제가 K사인을 왜 가져왔고 보안주에 대해서 왜 좋게 보고 있는지 제가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안 관련 종목은 제가 디지털 뉴딜의 피날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가장 정점을 피날레를 장식할 종목은 보안 관련 섹터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에도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고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플라잉카, 게임, 모바일 여러 분야에서 총망라해서 모든 부분의 보안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 구축과 5G 인프라 구축, 사물 인터넷, 4차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보안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sek터고 우리가 디지털 뉴딜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K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연이어서 말씀드려서 바로바로 급등 수익이 나왔는데요. 시장 여파로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은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안 관련의 가장 대표 종목인 DB 아모아 기업에서 최대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사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K사인 이렇게 네. 들고 온 이유를 구체적으로 네.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때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1,900원 이때가 아마 3차 목표가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 여파로 지금 6거래일째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가 오늘 좀 안정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던 1,380원, 1,400원 라인 대에서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추석 이후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요. 1,380원이고 1차 목표가는 1,7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00원을 잡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으로 K사인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매니저님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장마감 방송을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시장은 12% 가까이 하락에 나왔지만 사실상 우리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갈 놈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에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10월 달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장 끝나고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김준호 매니저님 또 한 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